이제 제2강 물리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리량의 단위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물리량 차원을 공부합니다. 차원하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물리량의 차원하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차원을 두 가지 의미로 물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차원, 또 하나는 물리량의 차원인데 이때 차원이 영어로는 디멘전이고 영어로도 이 두 가지 의미, 차원은 두 가지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차원이라고 할 때, 디멘전이라고 할 때 어떤 차원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차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간의 차원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하냐면 직선 위에서 1차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것은 공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특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이 공간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서 4차원 시공간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차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리량의 차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누면 속도의 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차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식에 나오는 각 항들의 차원은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차원을 공간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전혀 말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식에 나오는 각 항의 차원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물리량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물리량의 차원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냥 단위를 보면 차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물리량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까? 기본 물리량의 곱으로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볼 것 같으면 어떤 기본 물리량을 곱한 것으로 만든 유도 물리량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속도를 보겠어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센티미터 퍼 세크, 마일 퍼 아워 이런 속도의 단위가 있는데 이게 단위가 전부 다르더라도 미터나 센티미터나 마일은 길이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세크나 아워는 시간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했다라고 하는 걸 단위만 보고 아는데 이때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속도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자, 넓이를 보면 미터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 또 피트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랬을 때 미터나 센티미터나 피트가 전부 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차원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넓이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차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차원이라는 글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차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쓰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뉴턴은 어떤 단위라고 그랬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이것은 질량 곱하기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그런 단위다라고 했죠. 그래서 힘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의 차원과 길이의 차원의 곱을 시간의 차원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무엇이 좋으냐? 사실은 차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물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저 문제는 저 설명은 맞지 않는데 라고 아주 멋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바로 차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발표하고 있으면 나보다 좀 이렇게 조금 실력이 좋은 사람이 보고서 저거 틀렸네 라고 얘기할 때 이 차원을 가지고 판단해서 바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물리량의 차원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이런 꺾은 가로로 표시합니다.
꺾은 가로로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꺾은 가로 안에 차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물리량의 차원은 이렇게 씁니다. 길이에다가 꺾은 가로를 했죠. 그래서 이건 길이의 차원이다 라는 얘기인데, 길이의 차원은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하냐면 L로 표시하고, 이것은 대문자고 명조체, 휘어진 이탈릭체가 아니라 명조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질량의 차원은 M, 시간의 차원은 T 이렇게 표시하고, 유도 물리량의 차원은 어떻게 하냐. 유도 물리량을 차원을 표시할 때 바로 이런 기본 물리량의 차원의 제곱꼴로,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속도의 차원이다. 속도를 꺾은 가로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좌변은 속도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속도의 차원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L,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힘의 차원은 M, L, T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퀴즈 하나 풀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이 있는데 1의 차원을 구한다고 한다면 다음 물리량 중에서 1의 차원과 같은 물리량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1하고 힘하고는 뭐가 다르죠? 여기 토크도 있고 운동량도 있고 가운동량도 있는데, 이것에서 차원이 같은 걸 고르기 위해서는 1이 힘 곱하기 거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양 중에서 힘 곱하기 거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원이 같은 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토크가 바로 차원이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같은 양이 되면은 같은 단위를 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의 단위를 토크의 단위로 그대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을 도입해서 아주 편리한 게 바로 뭐냐면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차원 분석이란 무엇이냐? 차원 분석이란 물리량의 차원만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있을 때 그 문제의 결과를 추출하는 방법, 이게 차원 분석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런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기서 누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지금 막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식을 알아낸 걸로 유명합니까? E는 MC 제곱을 알아낸 것으로 유명하죠. 이때 차원 분석을 적용할 때 차원 분석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리량은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식 속에 나오는 각 항들의 차원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도 차원이 같으면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차원의 물리량만 더하고 뺄 수가 있어서 한 식에 여러 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 식들의 차원은 전부 같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어떤 식이 있는데 한 항하고 다른 항하고 차원이 다르면 저 식은 틀렸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E는 MC제곱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칠판에다가 E는 MC 3승도 썼다가 E는 MC 4승도 썼다가 막 고민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옳은 답일까 하는 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구하는데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의 차원은 질량의 차원에다가 속도의 차원의 제곱을 곱한 것이,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차원이니까 다른 종류의 에너지도 차원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mc제곱이 맞을지, E는 mc 3승이 맞을지, E는 mc 4승이 맞을지,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어떤 게 맞아야만 되냐면 E는 mc제곱이 맞아야만 된다. 이건 우리가 차원 분석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 답을 구하는 예제를 두 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입니다. 내가 줄을 흔들면 그래서 파동이 생기죠. 그리고 그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데 그 전달돼 나가는 속력이 우리 말로 하면 이 전달돼 나가는 속력은 그 줄의 장력을 그 줄의 선밀도로 나눈 것의 제곱근과 같다라고 하는 게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줄의 성질을 가지고 줄의 성질이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로 뭐가 있는지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줄의 성질, 줄의 장력하고
줄의 선밀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른 건 도대체 거기에 들어갈 요인이 없죠. 그래서 이 속력은 장력과 선밀도에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장력의 제곱에 비례할지 선밀도의 뭐 3승에 반비례할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이때 속력 부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줄을 흔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놓느냐면 이 속력이 장력과 선밀도에 비례하는데 그것에 몇 승에 비례하는지는 모르니까 장력을 T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밀도를 람다라고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T의 A승, 람다의 B승이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원 분석에 의해서 A와 B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여기에 나오는 속력 V와 장력 T와 선밀도 람다의 차원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속력의 차원은 LT-1이었죠. 그 다음에 장력은 힘의 차원과 똑같으니까 MLT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리고 선밀도란 뭐냐면 단위 길이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선의 길이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선밀도의 차원은 ML-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양변의 차원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의 차원을 쓰고 그 다음에 장력의 차원에 A승을 쓰고 그 다음에 선밀도의 차원에 B승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 식에서 차원만 분석해서 차원의 지수만 분석해서 A와 B를 구하는 것인데, 좌변과 우변 이 각 항이죠. 이 두 개의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L의 지수만 비교한다면 좌변에서는 L의 1승이 있죠. 우변에서는 L이 어디 있습니까? A승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승에 B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승이죠. 그래서 1은 A-B라고 하는 것을 L의 지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T의 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는 T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M의 지수, 질량 차원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좌변은 질량 차원이 없죠. 우변은 있습니다. 우변은 여기 A승이 있고 여기 B승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할 게 두 개인데 식이 세 개씩이나 있으니까 하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봤더니 이 식 가지고 바로 A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A를 1식이나 3식에 대입하면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결과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루트 2분의 1승이니까 루트죠. 루트 그 다음에 T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제 람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람다분의 T가 차원 분석으로 구한 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정답이 뭐냐면 바로 그 정답은 똑같이 V는 루트 람다분의 T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답을 잘 구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문제, 이건 뭐냐면 단진자의 주기. 단진자의 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풀죠. 이 단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이때 단진자의 주기를 T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단진자의 주기는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단진자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줄의 길이가 아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질량 M이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에 놓느냐 달에 놓느냐에 따라 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세 개에 의존한다고 하고, 그래서 주기는 LMG에 의존하는데 그거의 몇 승인지는 모르니까 L의 A승, M의 B승, G의 C승이라고 놓고 이제 A, B, C를 차원 분석, 아까 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차원 분석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원 분석으로 구하려면 이 네 개의 물리량의 차원을 먼저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의 차원은 뭡니까? 그냥 T죠. 길이의 차원은 그냥 L이죠. 질량의 차원은 그냥 M이죠. 그리고 중력가속도의 차원은 LT-2승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에다가 양변의 차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의 차원은 D, 그 다음에 우변의 차원은 L의 A승, M의 B승,
M의 B승 LT-2의 C승 해놓고 아까 한 거와 똑같이 양변의 차원을 뭐부터 비교해요? L의 지수부터 비교하면 좌변은 L이 없으니까 0은 여기 A 플러스 C 이렇게 되네요. 여기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의 지수는 네, 좌변에 1이죠. 그러면 우변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C에만 있죠. 그게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M의 지수는 좌변은 없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디만 있습니까? B에만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금방 무엇을 알 수, 이제 여기 구할 게 이제 A, B, C고 식이 3개니까 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 번째 식에서 B는 0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 두 개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내 A는 마이너스 C니까 2분의 1이다. 요걸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A, B, C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G분의 L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제대로 해서 구하면 정답은 얼마냐면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으로 무엇은 맞게 구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요 2파이에 대한 부분은 맞게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차원 분석으로 각 물리량의 어떤 지수에 의존하는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상수값은 구할 수가 있다. 운이 좋으면 상수값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차원 분석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데 여기에 G분의 L이 아니라 루트 GL 이렇게 나오면 요건 답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차원 분석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물리량의 차원, 어떤 물리량이나 길이, 질량, 시간의 차원으로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원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공간 차원과 물리량의 차원. 그래서 이 디멘전이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는 무엇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문맥으로 안다. 그 차원이 이용이 된 문장을 보고서 이게 공간의 차원인지 물리량의 차원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원의 분석은 무엇에 굉장히 유용하냐면 바로 같은 종류의 물리량의 차원은 같아야 된다. 또 물리에 나오는 식의 각 항의 차원도 같아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차원 분석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싹 보면서 결론을 미리 알아내거나 또는 어떤 유도 과정이 이건 이상한데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 분석 이거는 굉장히 물리를 공부하는데 유익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공부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원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 또 우리 물리량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